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 연구실 소속 고려대학교 석박토학과장 강영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모이라이 ME Empowering Time Series Foundation Models with Sparse Mixture of Experts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모이라이의 후속 연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또한 이제 셀스포스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논문 공개 자체는 2024년에 공개가 되었고 2025년 ICML 2025 포스터에서 공개가 또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버뷰입니다. 이 모이라이 ME 같은 경우는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이 기존에 특히나 이제 모이라이에서 사용했었던 이 주파수 기반의 특화의 한계를 지적을 하고 이 트랜스포머 내부에 스파스 믹처 오브 익스퍼트 MOE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토큰 단위의 자동 특화를 달성하는 모이라이 MOE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이라이 같은 경우는 이 멀티 프로젝션 구조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일 프로젝션 구조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게이팅 방식도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 게이팅이 아니라 이 토큰 클러스터 기반의 게이팅을 사용을 해가지고 계산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모델 용량과 표현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시계열 예측 벤치마크에서 성능 향상을 보인 연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이 타임 시리즈의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다음 퓨처 값을 예측을 하는 이 태스크를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시점에 퓨처 값을 예측을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밑에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요즘 LLM 잘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LLM을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은 매우 큰 데이터셋에서 사전 학습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다양한 태스크와 도메인에 걸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와서 이 특정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 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LLM뿐만 아니라 VLM도 있고 이 시계열에 대해서도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 함은 이 시계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도메인, 주기, 길이의 시계열을 단일 모델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표준화된 입력 형식의 이점을 갖고 있는 언어랑 이 비전 모달리티와는 달리 이 시계열 데이터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이질적이어서 통합된 시계열 학습에는 큰 도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밑에 작성된 것과 같이 시계열은 주기, 스케일, 노이즈 특성들이 매우 다양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분포가 변하는 이 비정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델 내부에서 어떤 형태의 특화가 필수 필수화되어야지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타임시즈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어떤 특수화를 가졌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 템포나 유니타임 같은 경우는 이 프롬프트 기반을 통해서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식별하는 그런 특수화 방법을 사용을 했었고 이 모이라이나 타임스 FM 같은 경우는 주기 이 프리퀀시별로 입력과 출력 층을 달리하여서 이 프리퀀시에 대한 정보를 특수화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기 기반의 특수화의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주기 기반의 특수화를 사용했을 때 같은 주기끼리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다른 주기끼리는 다른 패턴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서로 다른 주기의 시계열 내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나 이 동일 주기 내에서도 전혀 다른 패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계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일 시계열 내에서도 분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주기 수준의 특수화가 이러한 다양성을 포착하기에는 너무 거칠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정의한 그런 주기 기준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더 세밀한 특수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자들은 그래서 이 모이라이 MOE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23년 말에 닉스트라의 타임 GPT라는 연구를 필두로 시계열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이 몰건 스탠리의 레그라마, 구글의 타임스 FM과 같은 모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모두 이제 자연어 기반 LLM 구조를 기반으로 하되 시계열 특화, 프리트레인 태스크 또는 시계열 데이터셋에 특화된 토큰화 전략을 통해서 파인 튜닝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같은 해 말에 Forecast PFN이라는 확률적 수치 예측 기반의 파운데이션 모델도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 초에는 IBM의 타이니 타임 믹서스 그리고 AWS의 크로노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타이니 타임 믹서는 연산 효율성과 경량화를 극대화한 구조로 디바이스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사이즈임에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칭화대에서 타이머 X의 썬다이알을 연달아 발표했었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이 모이라이 MOE를 발표한 이 세일스포스에서 기존의 모이라이에 이어서 지금 리뷰 중인 모이라이 MOE 그리고 2025년에 모이라이 2.0까지 공개를 했는데 이 모이라이 2.0은 제가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MU에서는 모멘트,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는 유니티스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탐치즌 파운데이션 모델 분야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 썼던 타임 GPT-1 같은 경우는 어, 기존의 이 랭귀지에서 가장 성능 좋은 결과를 보였던 GPT 모델이 이 가진 강력한 언어 이해 및 생성 능력을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한 연구였고요. 어, 단별량 데이터만 사용 가능하고 구현은 이제 클로즈 소스 API 지원하지만 베타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그라마입니다. 레그라마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에 레그스 피처스를 토큰화해서 어, 이런 스태틱 코비레이트들을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을 사용을 했고 이 확률적 예측을 수행해서 예측된 값에 대한 불확실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또한 단별량 데이터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을 사용해서 오토리그시하게 예측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포캐스트뿐만 아니라 임퓨테이션, 어노메이테이션 태스크도 수행했다라는 게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또한 단별량 데이터만 사용 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이 시계열 데이터를 정교한 다음에 이 고정된 숫자 범위의 토큰으로 변환을 해서 이 토큰화된 시계열을 통해서 기존의 언어 모델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프로버스트 포캐스팅을 목표로 하면서 여러 트레이토리를 샘플링해서 예측 분포를 생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멘트입니다. 모멘트는 시계열 데이터를 패치 단위로 나누어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계열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패칭을 사용을 한 다음에 이 마스킹한 값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프리트레이닝 진행을 하고 타임시리즈 파일이라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공개를 했으며 포캐스팅, 클래시피케이션, 언어의 딕션, 임퓨테이션을 수행한 그런 연구입니다. 다음은 타임스F입니다. 타임스F는 패치 디코더 스타일의 어텐션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이제 오토리그시하게 다음 패치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치를 입력을 넣으면 다음 패치를 예측을 하고 예측한 패치를 다시 입력을 넣어서 그 다음 패치를 예측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구글 트렌드에서 수집한 데이터셋, 그 다음에 스태틱 데이터랑
오픈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학습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논문의 뼈대가 되는 모이라이입니다. 이 모이라이 같은 경우는 다른 앞에서 봤던 연구들이랑 다르게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플래튼을 한 다음에 한 번에 입력으로 넣게 되고 이 엘리베이터 어텐션을 통해서 각 패치가 같은 변수에서 나왔는지 다른 변수에서 나왔는지 변수까지 고려해서 어텐션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멀티 패치 사이즈 프로젝션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기 다른 프리퀀시가 갖는 그런 패턴들을 찾아낸다라는 게 특징이고 믹처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또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내포하고 있는 서로 다른 분포 특성을 활용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기존의 타임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렸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이 타임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리뷰한 영상들, 특히나 방금 설명드렸던 모이라이 같은 그런 리뷰 영상들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 리뷰 영상 한 번씩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릴레이트 웍스로는 스파스 믹처 오브 익스퍼트입니다. 이 MOE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이것 또한 그 NLP 쪽에서 제안이 되는데 이 LLM에서 계산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면서 모델 용량을 크게 확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믹처 오브 익스퍼트라고 하면 기존의 일반적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큰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계산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입력에 대해서 어떠한 익스퍼트, 그러니까 어떠한 전문가가 이 데이터를 더 잘 다룰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모든 파라미터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의 특성화된 그런 파라미터만 활성화해서 계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익스퍼트 네트워크 중에 입력, 그러니까 토큰마다 일부 익스퍼트만 활성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이라이 MOE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이라이의 강점은 계승하고 구조적 한계는 개선을 하려고 한 연구이고요. 모이라이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휴리스틱한 주기별 다중 입력 출력 투영층 대신에 단일 입력 출력 투영층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계열 패턴의 다양성은 트랜스포머 내부에 앞서 설명드린 스파스 믹처 오브 익스퍼트에 위임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리니어 게이팅 펑션을 사용한 게 아니라 사전 학습된 토큰 표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방식의 게이팅 펑션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익스퍼트를 선택하게끔 했다라는 게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만 사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컨텍스트 길이의 병렬 학습을 수행을 했고 전반적으로 학습 효율이 향상되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라이 MOE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토큰 컨스트럭션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입력 토큰으로 만들 텐데 입력 토큰으로 만들기 위해서 패칭 방식을 사용해서 패치 단위의 토큰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어떤 P라는 길이의 섭시리즈 패치로 나누게 되게 됩니다. 이 패치를 하나의 입력 토큰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타임 시리즈에서 패치 TST에서 처음 제안되면서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에서 이 패칭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패칭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포인트 와이즈 타임 시리즈보다 좀 더 많은 로컬 시뮬팅 인포메이션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풋 토큰 개수가 감소하면서 이 트랜스포머의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량도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한 GPU와 학습 시간 내에서 더 긴 길이의 시퀀스를 활용 가능하다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이라이에서 했던 것처럼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모두 플래튼을 하고 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를 이 P라는 길이로 패칭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패칭을 하고 나서 이 패치 단위로 정규화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패치 단위로 정규화하는 이유는 이 시계열의 이제 분포 변화, 이 디스토션 시프트를 완화하기 위해서 패치 단위 정규화를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하는 이제 모이라이 MOE에서는 디코더 모델이기 때문에 이 과거 정보만 사용하는 이 커주얼 노멀레이션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패치들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정교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2를 정교할 때는 P1과 P2를 가지고 이 노멀레이션을 수행해주고 P4를 정교하기 위해서는 P1, P2, P3, P4까지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이 정교화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커주얼 노멀레이션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각의 이제 패치를 정교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대한 패치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서로 다른 길이의 부분 시퀀스를 생성해서 병렬 학습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네 둘만 보면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 네 개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길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병렬 학습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스킹 레이시오 R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일부 패치는 이제 정규화 통계량을 계산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예측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예측을 계산해서 학습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마스킹 레이시오 R이 0.3이다 라고 하면은 이 세 개에 대한 패치에 대해서만 이 정규화를 위한 통계값을 계산을 하고 실제 예측은 P4, P5부터 P10까지 해당하는 이 패치들에 대해서만 예측값을 수행하고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P4든 P5든 P6든 정규화를 해줘야 되는데 P3까지에 대한 통계량만 가지고 정규화를 해주게 됩니다. P4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럴 수 있는데 이전에 앞서서 커주얼 노멀레이션 설명드렸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P6를 정규화하기 위해서는 P1부터 P6까지에 대한 통계량을 모두 사용을 해가지고 정규화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앞에 P1, P2, P3에 대한 통계량만 가지고 P6를 정규화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규화해주는 그런 시퀀스 길이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규화를 유지하면서도 병렬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규화를 수행한 다음에 단위 프로젝션 레이어를 통해서 시계열 토큰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Mixture of Expert for Transforme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하는 모델 구조는 디코더 only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개의 디코더 only 트랜스포머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블록은 이 커절 셀프 어텐션 그리고 이 FFN을 레지얼하고 레이어 노멀레이션 구조로 쌓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인풋 토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든 변수를 하나의 시퀀스로 평탄화해서 다별량 시계열 간의 상관관계를 이 커저 셀프 어텐션으로 포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커저 셀프 어텐션은 각 토큰이 자기의 과거, 그 다음에 다른 변수의 과거 토큰에도 모두 어텐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이라이 MO에서 기존 FFN을 이 스파스 믹처 오브 익스퍼트 MOE 레이어로 대체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믹처 오브 익스퍼트의 이제 게이팅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서 이 모이라이 MO의 저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게이팅 펑션은 클러스터링 방식의 게이팅 펑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MOE의 게이팅 방식으로는 리니어 프로젝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 리니어 프로젝션의 특징은 어떤 거고 어떤 한계점이 있었고 그래서 모이라이 MOE의 저자들은 왜 클러스터링 방식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니어 프로젝션을 게이팅 펑션을 사용할 때는 이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리니어 프로젝션으로 엑스퍼트별 로짓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로짓의 탑키만 선택을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지고 적합한 엑스퍼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이 스팔스 게이팅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로드 밸런싱 문제가 항상 초래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이 활성화되는 이 익스퍼트만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MOA를 다루는 연구들은 이 옥실러리 로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어떤 토큰들을 입력이 됐을 때 이 엑스퍼트들을 굉장히 고르게 분배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옥실러리 로스가 이제 밑에 이 명시되어 있는 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자들은 왜 이제 토큰 클러스터링 방식을 사용했냐라고 하면은 이 사전학습 토큰 임베딩의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이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실제 분포와 패턴 구조를 더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고 안정적인 엑스퍼트 특화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 장점을 가지고 저자들은 이제 토큰 표현의 클러스터를 활용한 엑스퍼트 라우팅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학습 모델 모이라이의 셀프 어텐션 출력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에 K 민츠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이 토큰 표현이 클러스터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클러스터 수는 엑스퍼트 수 m과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토큰이 들어왔을 때 이 각 토큰과 클러스터 중심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을 하고 거리 기반의 탑 K를 선택한 후에 소프트맥스를 사용해가지고 이 익스퍼트를 라우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로드 밸런싱 이 안정성이 향상이 되었고 토큰 수준의 패턴 기반 익스퍼트 분업이 가능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입니다. 모이라이에서 했던 것처럼 믹처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를 예측을 해서 다음 토큰의 예측 분포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포인트 포캐스팅뿐만 아니라 프로버스틱 포캐스팅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출력 토큰으로부터 하나의 아웃풋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쳐 도출을 하게 되고요. 학습할 때 로스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크후드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모이라이 MOE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이라이 MOE의 세팅부터 설명을 드리면 활성화되는 엑스퍼트 수는 그 K라고 보통 부르는데 K는 2로 설정을 했습니다. 2로 설정한 이유는 모이라이랑 이 활성화된 파라미터 수를 좀 공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활성화된 파라미터 수가 유사하도록 K는 2로 설정했다라고 하고요. 전체 엑스퍼트 수인 M은 32로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밑에 학습 환경이나 학습 스케줄, 오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이제 테이블에 모이라이 SBL 사이즈 모델들과 모이라이 MOE의 SP 사이즈의 모델에 대한 뭐 레이어 수라든가 차원수, 이 파라미터 수가 있으니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메인 리저트 중에 인디스트리뷰션 포캐스팅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나시 벤치마크 29개 데이터스에서 인디스트리뷰션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때 타임스 FN, 크로노스, 이 모이라이 계열과 MA 기준으로 비교를 했고요.
이 모이라이 MOE가 모든 베이스라인 모델들의 성능을 상회하면서 좋은 결과를 보였는데 특히나 모이라이 MOE의 S에 대응되는 댄스 모델 모이라이 이 S 스몰 대비 17% 성능 향상을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크로노스랑 비교를 했을 때 크로노스 대비에도 성능 격차를 해소하면서 이 크로노스의 최대 65배 적은 이 활성 파라미터로도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라는 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실험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로샷 포캐스트입니다. 이 로사에 포함되지 않은 10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평가를 수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모이라이 MOE B 사이즈가 제로샷 성능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을 했고 일부 평가 데이터가 사전 학습에 이미 포함되었던 타임스 FN 크로노스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이라이 MOE S에서는 CRPS 3에서 14%, MAS에서 8에서 16% 정도의 개선을 보였고 이 모이라이 라지 대비 28배 적은 활성 파라미터로 달성한 결과라는 점도 유의미한 결과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기존의 모이라이에서 학습 목표만 변경한 추가 실험과 그다음에 그냥 싱글 프로젝션에서 MOE를 적용한 모이라이 MOE의 성능을 비교한 거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멀티 프로젝션에서 마스크드 인코더를 추가했을 때가 0.78, 그다음에 디코더만을 사용하게끔 했을 때가 0.75였고 이 모이라이 MOE에서 사용한 것처럼 싱글 프로젝션으로 바꾼 다음에 믹처 오브 익스퍼트로 접근을 한 디코더 원리 모델 구조 같은 경우는 0.65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 향상이 이 학습 목표가 바뀜에 따라서 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이 MOE 기반의 자동 토큰 수준 전문화에서 기인함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입니다. 마스크드 인코더로 실험한 결과랑 그다음에 디코더로 실험한 결과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드 인코더 대비 높은 학습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코더를 채택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동일 스텝 비교에서 디코더 방식이 모든 학습 단계에서 일관되게 마스크드 인코더보다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50K 스텝에서 100K 스텝의 마스크드 인코더와 유사한 성능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효율성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게이팅 펑션입니다. 익스퍼트 수를 증가함에 따라서 리니어 프로젝션이든 리니어 프로젝션에서 로드 밸런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옥시러리 로스를 사용한 방식이든 토큰 클러스터를 사용한 방식이든 성능이 일관되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한 토큰 클러스터링 기반의 게이팅 방식이 모든 e스포츠 구성에서 기존 리니어 프로젝션 방식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런 결과가 사전 학습된 시계열 표현의 내재적 분포와 정렬된 이 클러스터링 게이팅이 랜덤 게이팅 방식보다 더 효과적인 익스퍼트 특성화를 유도함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실험 결과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아날리시스입니다. 첫 번째 분석으로 모이라이 MOE가 데이터 기반 방식으로 토큰 임베딩을 생성을 해가지고 성능이 효과적으로 향상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겨의 첫 번째 행위에 해당하는 분석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지고 있지만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 NN5 데일리랑 트래픽 아울리 데이터셋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보면은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모이라이의 토큰 임베딩,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MOE에서의 토큰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모이라이 MOE에서 임베딩 이 토큰들이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임베딩들이 혼합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익스퍼트에 대한 이 할당 분포도 보게 되면은 이 굉장히 NNN5 데일리로 했을 때랑 트래픽 하울리를 했을 때랑 굉장히 유사한 이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밑에 행에 해당하는 이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은 동일한 주기를 갖고 있지만 다른 패턴을 갖고 있는 이 코비드 데일리 데스 데이터셋을 추가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MOE 토큰 임베딩을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NNN5랑 코비드 데일리 데스랑 임베딩이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퍼트 선택에 있어서도 NN5랑 이 코비드랑 다른 익스퍼트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이라이에서 사용했었던 것처럼 주기 휴리스틱 방식 대신에 이 모이라이 MOE처럼 이 데이터 분포에 정렬된 토큰 임베딩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문화 성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서로 다른 주기랑 그 다음에 이 서로 다른 층에 대해서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열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더 깊은 층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행으로 봤을 때는 이얼리부터 이 아울리로 점점 주기가 짧은 주기로 바뀌는 그런 어, 데이터 분포를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근데 이제 첫 번째 MOA 레이어 2 이 얕은 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얕은 층에서는 서로 다른 주기의 시계열이 상이한 익스퍼트 선택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니까 각각의 주기에 맞게끔 좀 더 상이한 익스퍼트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단기 변동성, 뭐 순환, 계절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깊은 층으로 갈수록 익스퍼트 선택이 점차 주기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는 장기 추세, 일반화가 가능한 시간 의존성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층에서는 결국에는 모든 주기에서 거의 동일한 엑스퍼트 분포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기 불변한 은닉 표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에 중요한 고수준 시계열 표현을 효과적으로 모이라 MOE가 학습했음을 시사한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도 얕은 층에서 깊은 층으로 갈수록 떻게 바뀌는지 분석을 한 건데, 이 익스퍼트 선택이 어떻게 어떠한 특징을 갖도록 변화가 되는가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얕은 층일수록 더 많은 익스퍼트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좀 더 다양한 국수 패턴과 노이즈를 처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좀 더 라우팅 우선순위가 더 높아서 익스퍼트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깊은 층으로 갈수록 익스퍼트 선택이 점차 수렴이 돼서 최종층에서는 이 32개의 익스퍼트 중에서 소수 3개의 익스퍼트들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일반적인 LLM과 반대되는 패턴으로 시계열 토큰의 동적, 잡음 특성에서 기인한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이라이 MOE는 이런 층을 따라서 점진적 잡음을 제거를 하도록 수행하는 구조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굉장히 드물게 사용되는 익스퍼트들은 추 프리닝을 통해서 모델을 좀 더 압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큰 위치별 전문가 할당 패턴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리 시계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토큰 위치별 익스퍼트 할당 패턴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얕은 층에서 보게 되면은 이 얕은 층에서 익스퍼트 선택 같은 경우는 실제 데이터의 주기적 패턴과 정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했다가 하강했다, 어, 그런 것을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말은 이 모이라이 MOE 같은 경우가 이 시계열의 그런 순환적 구조에 동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주기의 각 단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엑스퍼트
토큰 수준에서 할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전문화는 시계열의 시간 구조를 반영해서 토큰 단위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피션시 아날리시스입니다. 모이라이랑 모이라이 MOE의 추론 속도가 비교 가능한지 검증을 하고자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공정한 비교를 위해 활성화 파라미터 수를 두 가지 모델이 좀 유사하게 맞췄고 예측 토큰 수 1개 이 모나시 부분 집합에서 추론 비용을 평가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크로노스와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컨텍스트 길이 그다음에 샘플 소리를 사용해서도 비교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모이라이랑 모이라이 MOE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추론 시간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모이라이 MOE가 모이라이보다 성능이 좀 더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노스랑 비교를 했을 때 모이라이 MOE가 현저히 더 빠른 추론 속도를 달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는 패치 크기가 16 기반의 예측과 이 크로노스의 패치 크기는 1인 그런 특징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라이 MOE는 결국에는 효율을 유지하면서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기존 오토리그레션 파운데이션 모델 오토리그시브 파운데이션 모델보다 더 빠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모이라이 MOE는 데이터 기반 토큰 수준 전문화를 위해서 스parse 익스퍼트를 활용한 최초의 시계열 MOE 파운데이션 모델 모이라이 MOE를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모이라이 MOE는 이전 모델인 모이라이의 크기를 일관되게 상회하면서 훨씬 적은 활성화 파라미터로 타임스 FN과 크로노스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달성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타임시즈 MOE 파운데이션 모델의 작동 원리를 이야기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규명한 연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